구독, 좋아요, 알림.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박 채널입니다. 잘 있었어요, 우리 어른이들? 오늘도 책을 한번 읽어 제껴 볼게요. 오늘은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고전 문학이죠. 패스트. 패스트라고 적고 코로나라고 읽는다 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패스트 속의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지금 현재 right now 너무 똑같아. 이럴 수가 있나. 그 정도로 스토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에 얘기도 올리고 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알베르 까뮈의 작품은 영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까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하지 않았어요. 읽고 싶지 않았지만 읽고 싶었어요. 굉장히 부조리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만났던 작품이 이방인인데 아주 주인공이 난리 부르스더라고요. 엄마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 욕구만 채우러 다니고 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의 죽음을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다든지 뭐야? 사이코패스야?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내용이 주인공 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설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쟤 진짜 대단한 친구야 하는데 나는 쟤가 왜 대단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것처럼 그 친구에 대해 잘 몰랐던 거죠. 일단 까뮈를 알려면 철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 거였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뭐 제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철학이라는 나라에서는 도덕이라는 어떤 영역을 조금 잠시 접어놓고 인간의 본질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는 거라서 알베르 까뮈의 이제 부조리의 철학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전 지식도 없고 뭐 그랬던 저에게 이방인이라는 작품은 그야말로 나의 세계선 이방인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패스트를 읽어보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부조리의 철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겠더라고요. 이방인에서 부조리란 이런 것이다 딱 보여주고 시지프의 신화에서 부조리에 대한 반항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 이 패스트에서는 그 반항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패스트 지금 현재도 지금 골치가 아픈데 이 상황이 그걸 그대로 담아놓은 작품 골치가 아플 것 같고 거기다가 작가도 까미고 정말 읽고 싶지 않은데 이랬는데 읽어보니까 비교적 까미의 다른 작품에 비해 이 패스트는 긍정적이더라고요. 해피를 맛보았어요.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바로 반항이다. 그리고 우리라는 연대, 그 연대 속에서 뭐 공감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면서 뭐 긍정적인 까뮈만의 도덕을 녹여놨더라고요. 그 뒷부분에 옴기니의 해설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패스트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을 확 깨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패스트 중에서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중간 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약간 이 병이 주춤할 때가 있어요. 이대로 병이 꺼져서 어떤 병의 세력이 꺼져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나요?
할 때 어떤 그 대목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지금 상황이랑도 또 비슷해요. 곧 구정을 앞두고 있지만 300명, 400명 맨날 나오면서 더 나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 모이면 안 되는데 그리고 곧 우리는 백신을 맞을 건데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와 느낌이 너무 비슷해서 그 부분을 좀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낭독 들어보시죠. 병의 급격한 퇴각은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으나 우리 시민들은 성급히 기뻐하지는 않았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들은 해방에 대한 욕망을 키웠지만 또한 조심스러움 역시 배워서 전염병이 조만간 끝난다는 기대를 점점 덜 하도록 길들여졌었다. 하지만 모두 이런 새로운 사실을 입에 올렸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커다란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외의 모든 일은 2차적인 것이 되었다. 패스트의 새로운 희생자들은 통계 수치가 내려갔다는 엄청난 사실에 비한다면 정말 별 의미가 없었다. 건강 시대가 오기를 드러내놓고 바라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징조 중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이때부터 비록 무관심한 표정이기는 하지만 패스트 후에 어떤 식으로 삶이 재구성될지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과거에 편했던 생활이 단번에 복구될 리는 만무하고 재건보다는 파괴가 더 쉽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물자 조달 자체는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시급한 걱정거리는 덜 수 있으리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사실 이런 하찮은 생각들 밑에서 터무니없는 희망도 덩달아 굴레를 벗었고 그 정도가 하도 심해 우리 시민들은 종종 이런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여하튼 내일 당장 해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급히 언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패스트는 그 다음날 당장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외관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약해지고 있었다. 1월 초순 동안 추위가 어느 때와 다르게 오래 자리를 잡아 오랑시 위에서 굳어진 듯 했다. 여하튼 하늘이 이렇게 푸르렀던 적은 없었다. 며칠 내내 부동의 그 차가운 광채가 끊임없이 밝게 우리 시를 뒤덮었다. 이렇게 깨끗해진 대기 속에서 패스트는 3주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그것이 늘어놓던 점점 줄어드는 시체의 숫자만큼 약해져 가는 것 같았다. 짧은 시간 사이에 패스트는 여러 달 걸쳐 축적한 대부분의 힘을 잃었다. 리브가 치료한 그랑이나 그 처녀 같은 완전히 점 찍어 놓은 먹잇감을 놓치고 어느 동네에서는 2, 3일간 기승을 부리는 반면에 다른 동네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월요일에는 희생자의 수가 배가하고 수요일에는 그들 대부분이 피해가게 놔두고 하는 것을 볼 때 또한 이처럼 패스트가 숨가빠하거나 서두르는 것을 볼 때 패스트는 신경질과 피로에 의해 붕괴되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함과 동시에 강점이었던 수학적이고 지고한 효율성을 잃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카스텔의 혈청은 그때까지는 거부되었던 연이은 성공을 단숨에 거두고 있었다. 의사들에 의해 처방되었지만 전에는 아무런 성과를 낳지 못했던 각각의 조치가 갑자기 확실한 효과를 올리는 형국이었다. 이번에는 패스트가 쫓겨다니는 듯 했고 그 갑작스러운 허약함은 그때까지 패스트에 맞섰던 무딘 무기들에게 힘을 주는 듯 했다.
가끔 거세진 병이 마구잡이로 뛰어올라 사람들이 완치를 기대하던 서너 명의 환자를 앗아가기는 했다. 그들은 패스트에 당한 운이 나쁜 사람들, 희망이 가득할 때 패스트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었다. 예방격리수용소에서 퇴소시켜야 했던 오통판사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었다. 실제로 타루는 그에 대해 운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가 판사의 죽음을 염두에 두었는지 아니면 삶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모든 전선에서 감염이 퇴각하고 있었고 따라서 도청의 공보들은 처음에는 소심하고 은근한 소망만 갖게 하다가 급기야 승리가 확보된 상태이자 병이 자기 진지를 버리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그것을 승리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이 병이 올 때와 같은 식으로 떠난다는 것 같다는 사실을 단언할 수밖에 없었다. 병에 대응하는 전략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제는 효과가 없었다가 오늘은 다행스럽게 효과를 내기도 했다. 병이 제풀에 지쳤거나 어쩌면 모든 목적을 달성한 후에 스스로 물러가고 있다는 인상뿐이었다. 그러니까 병의 역할은 끝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말할 만했다. 낮에는 늘 조용하던 거리로 저녁에 비슷한 수의 군중이 몰려들고 있었다. 다만 외투와 목도리 차림을 한 사람의 수가 압도적이었다. 영화관과 카페의 영업은 여전했다. 하지만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한결 더 느긋해지고 또 가끔은 미소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리에서 그 누구도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시를 에워싸고 있던 불투명한 장막의 한 부분이 막 찢겨졌고 또 월요일마다 라디오 보도를 통해 누구나 이 찢겨진 부분이 더 커져가고 있고 결국 곧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아직 솔직하게 표현되지 않은 걱정거리만 없어진 위안감이었다. 하지만 이전에는 기차가 떠난다든지 배가 도착한다든지 또는 자동차의 운행이 다시 허가된다든지 하는 소식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런 일들이 정월 중순에 공표되었다면 반대로 아무런 놀라움도 야기하지 않았을지 모를 일이다. 분명 이런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가벼운 차이는 우리 시민들이 소망의 길에서 이룬 굉장한 진전을 의미했다. 게다가 주민들에게 가장 미미한 희망이 가능해진 그 순간부터 패스트의 실질적인 굴림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월달 내내 우리 시민들이 모순적인 방식으로 반응했던 것은 사실이다. 정확히 말해 그들은 흥분과 우울을 번갈아가며 겪었다. 이런 이유로 통계 수치가 가장 희망적이던 그 점에 기록적인 새로운 탈주 시도들이 있었다. 이런 일로 인해 관계당국들과 해당 감시 초소들은 크게 놀랐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탈주가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실 그 시기에 탈주했던 사람들은 본능적인 감각을 따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에게 패스트는 그들이 떨쳐낼 수 없던 깊은 비관주의를 심어놓은 상태였다. 희망은 그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패스트의 시대는 만료되었다고 해도 그들이 계속 이 패스트를 기준으로 삼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사건의 추이보다 뒤떨어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와 반대로
이런 장기간의 유폐와 낙심을 겪은 후 일어나는 희망의 바람은 그들에게서 모든 자제력을 앗아가는 열광과 초조함에 불을 질러 놓은 상태였는데, 이런 사람들의 수는 그때까지 사랑하는 존재들과 떨어져 지내온 사람 중에서 특히 늘어나고 있었다. 일종의 갑작스러운 공포감으로 인해 그들은 목표에 거의 가까이 왔지만 자칫 죽을 수도 있어서 그리운 존재를 다시 못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오랜 고통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여러 달 동안 감옥살이와 귀양살이에도 불구하고 은근한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기다려왔으나, 그들이 처음 갖게 된 희망은 공포나 절망이 망가뜨릴 수 없었던 것을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패스트의 보조를 맞춰줄 수 없었던 그들은 패스트를 앞지르려고 미친 사람들처럼 서둘렀다. 더군다나 같은 시기에 수많은 낙관적인 징후들이 저절로 나타났다. 물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그중 하나였다. 순수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이런 동향은 설명이 안 된다. 어려움은 그대로였고, 관문에서 방역격리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서 물자 배급이 개선되기에는 아직 요원한 상태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마치 패스트의 후퇴가 도처에서 반영되는 것 같은 순전히 정신적인 어떤 현상을 묵도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에는 집단 생활을 하다가 병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낙관주의가 번지고 있었다. 시의 두 수도원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공동생활이 재개될 수 있었다. 군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빈 병영에 재집결되었다. 정상적인 병영 생활이 재개되었다. 이런 작은 일들이 큰 징조들이었다. 주민들은 1월 25일까지 이런 은밀한 동요 속에서 지냈다. 그 주의 통계 수치가 아주 낮아지자 도청은 의사협회의 자문을 구한 후 전염병이 제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공표했다. 사실 공보는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수 없던 신중한 취지에서 향후 2주간 관문들은 계속 폐쇄될 것이고 예방 조치들은 1개월 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였다. 이 기간 중에 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 상태가 유지돼야 했고, 또 조치들은 그 이후에도 유효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추가 항목들을 형식적인 조항들로 간주하는 데 동의했으며, 해서 1월 25일 저녁 즐거운 소동이 도시를 가득 채웠다. 도지사는 전반적인 기쁨에 부응하고자 거리 조명을 건강시대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차갑고 깨끗한 하늘 아래에서 우리 시민들은 떠들썩하고 웃음이 가득한 무리를 지어 불이 환하게 켜진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분명 많은 집의 덧문은 닫혀 있었고, 많은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환호로 채우던 그날 밤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지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게 되는 공포가 마침내 진정되어서든지, 아니면 자신들을 보존하려는 감정이 더 이상 경계 태세에 있지 않아도 되어서든지 상중인 사람 중 상당수의 안도감 역시 컸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쁨에 대해 가장 이질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가족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가족 중 누군가가 그때 병원에서 패스트와 씨름하는 환자여서 예방격리처나 혹은 집에서 재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끝났다는 듯이 그들에게도 정말 끝나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었다. 이런 가족들도 분명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을 아껴 창고에 간직해 두었고,
진정으로 그럴 권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것을 꺼내 쓰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고뇌와 기쁨의 중간 지점에서의 이런 기다림, 이런 침묵에 쌓인 전야는 전체적인 환희의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더 잔인해 보였다. 하지만 이런 예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만족감을 전혀 앗아가지 못했다. 분명 패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볼 것이다.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몇 줄을 앞질러 기차들이 기적을 울리면서 끝없는 철로 위를 달리고 있었고 또 선박들이 빛나는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다. 내일 사람들의 정신은 더 차분해지고 의욕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시위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었으며 그 돌같은 뿌리를 뻗어둔 어둡고 움직임 없는 유폐지를 떠나 생존자들을 싣고 드디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타루와 리웨, 랑베르와 다른 사람들은 군중 사이에서 걸었는데 그들 역시 발 디딜 곳이 없다는 느낌이었다. 대로에서 벗어난 지 한참 후에 인적 없는 골목길에서 덧창이 닫힌 창문들을 따라 걷는 시간에도 타루와 리웨는 여전히 그런 기쁨이 자기들을 따라오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단지 피로 때문에 그들은 덧창 뒤에서 이어지는 괴로움과 거기서 좀 떨어진 거리를 채우고 있던 기쁨을 분리시킬 수가 없었다. 다가오고 있는 해방은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웅성거림이 더 크고 더 즐겁게 울려 퍼지는 한순간 타루가 멈춰섰다. 어두운 포장도로 위를 한 형체가 가볍게 달려가고 있었다. 고양이. 지난 봄 이후에 처음으로 보는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도로 한복판에서 잠시 움직이지 않고 망설이더니 한쪽 발을 핥고는 그대로 재빨리 오른쪽 귀를 문지르고는 다시 소리 없이 달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타루는 미소를 지었다. 키 작은 노인 역시 만족할 것이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카프카의 변신 읽어드리면서 뭐 희망, 위안, 위로 따위는 하지 않아서 전 괜찮던데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카프카 역시도 부조리 문학의 대표 주자입니다. 카프카는 그 부조리한 상황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것에 어떤 뭐 희망을 주거나 뭐 위로를 주지 않고 그 상황 그대로를 우리가 이제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작품이었는데요. 페스트가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뒷부분에 이제 해설하신 분의 어떤 그 마지막 문장이 아주 많이 와닿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내부를 갉아먹는 이른바 우리 내부의 악마적 요소들 역시 패스트에 속한다고 하겠다. 중요한 것은 결국 각종 패스트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패스트에 걸렸을 때 남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런 패스트에 걸렸을 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각자의 직분을 다해 성실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이 방역 지침이랑 너무 똑같은데? 알베르 까미 매력 있네요. 괜히 싫어했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책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다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해요.